진짜 맛있어요. 와, 엄청 독특하다. 이거 갈아 넣으신 거 아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신창호고요. 2022 KMBC 드디어 제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몇 번째 나가서 지금 챔피언 되신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번 나가는지 잘 몰라요. 한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됐다. 강희영 바리스타님 세계대회를 중계했을 때. 했잖아요. 해설자분께서 이 다음 연도에 챔피언이 됐다는 게 보통은 챔피언분들이 우승을 하신 커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폴트밸류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프로토콜을 다 그대로 재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대회 때 제가 제공했던 그런 퀄리티를 좀 느끼실 수 있게 에스프레소, 밀크 베버리지, 시그니처까지 3가지 코스 다 제공해드리고 진짜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땡큐 베리머치 블렌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블렌드 가지고 한번 대회에 나가보자. 저 2주년 기념 블렌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커피 중에서 가장 맛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비싼 커피 많고 더 맛있는 커피가 많은데 대회 목적 자체가 단순히 음료만 맛있게 딱 제공하면 1등을 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지훈 씨도 요즘에 가양 커피라고 엄청 많이 들어봤죠. 발효 과정에서 다른 부산물들을 같이 이제 인퓨즈드 시키는 커피들이 같이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지 말 그대로 가양 커피로 분류를 해서 재배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페셜티로 들어오는 싱글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무산소 발효 혹은 다른 무산물을 같이 발효시킨 이런 커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 이제 그 트렌드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반의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선수들한테는. 사용하신 커피도 발효 과정에서 독특한 프로세싱이 들어간 커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잠깐 기다려보시면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원두인데 기존의 커피들이랑 비교했을 때 딸기 향이 엄청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커피들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들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느끼는 커피의 톤, 밝기는 약간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두운 발효향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와인같이 좀 무거운 느낌들. 이 커피 역시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신선한 딸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먹었을 때는 딸기 잼이나 딸기 과실주 같은 그런 느낌의 무거운 느낌이 난다는 거죠. 딸기 향에 나는 이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밝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제가 얘를 같이 블렌딩한 커피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싱글로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모모라 농장의 내추럴 프로세싱 거친 커피가 있어요. 얘는 약간 좀 딸기 잼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밝은 톤의 실제 이제 과일 같은 느낌들의 그런 향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회 때 레이어드 도징을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 바스켓 필터에 커피를 한꺼번에 섞어서 도징을 하는 게 아니라 층층이 이제 도징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커피를 밑에 깔고 그쵸. 나머지 한 가지 커피를 위에 깔고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보통 머신에서 물을 흘리면 위에서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커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물을 많이 접촉을 하겠죠. 그럼 그만큼 뒤쪽까지 추출이 이어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커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물을 좀 더 적게 접촉하고 위에서 어느 정도 고형 물질을 녹여낸 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 밑에 있는 콜롬비아 커피랑 접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추출 수율을 약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콜롬비아를 깔아서 인위적으로 이제 저수율로 추출을 해서 추출 초반에 밝은 톤의 향미를 좀 추출해내고 상부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덮어서 수율을 좀 높여서 단맛을 좀 더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싱글로 먹었을 때보다는 딸기 향의 인텐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상하는 노트들이 딸기 잼이 아니라 딸기나 딸기 주스 같은 느낌들이 나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인딩을 해서 추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한 2대1 정도의 비율로 블렌딩을 했거든요. 콜롬비아 커피를 한 13g 정도 담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는 콜롬비아 커피, 이 위에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덮여 있겠죠. 대회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13.5g에 한 7g 정도 담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서 뽑을 거잖아. 다시 촬영할까요? 이 정도면은 바로 탈락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올까? 아니 어제 홍찬호가 너무 쪼여나.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됐다. 야. 야. 됐다. 어. 20g 도중을 기존으로 가져가고 한 40g 정도 뽑을 때 있고 수율 늘리고 싶을 때 한 42g 정도 뽑을 때도 있어요. 그날그날 약간 좀 컨디션에 따라서 한 20초 중반대 먹는 방법이 다 설명이 돼요. 영상 안에서. 우측에 놓인 스푼으로 에스프레소를 5번 저어주십시오. 사용하신 스푼은 제자리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놓인 공을 들고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에스프레소의 실키한 마우스필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드실 때까지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과 음악을 들으며 에스프레소를 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의 밝은 톤의 향미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악이 진짜 좋네요. 최애 음악. 딸기 향이랑 그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키한 맛에 영향을 줘요?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들이 분명히 이제 입안에서 영향을 주고 음악이 커피의 톤을 밝게 느껴지게 하는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시면은 요거 그대로 드셔보실 수 있는 거죠? 에스프레소 코스 주문하시면 먼저 제공드리고 드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밀크 베버리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에스프레소는 톤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같이 블렌딩 했잖아요. 근데 밀크 베버리지는 이제 콜롬비아 싱글만 사용해요. 근데 얘도 이제 싱글을 사용해서 이제 일반적인 추출을 하면 톤이 좀 다운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브루 레이쇼를 엄청 짧게 가져가요. 초반에 이제 밝은 느낌들만 뽑다가 뒤를 딱 자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20g 도중에서 한 25g 뽑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자극적이고 응축된 느낌이 있어요. 일로 와보시면은 얘가 저희 매장에 사용하는 농축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우유를 넣을 수 있는 내통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닫고 열을 가하잖아요. 압이 올라가면서 안에 진공 상태가 돼요. 진공 상태에서는 수분이 이 실제 100도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한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가열치를 상대적으로 좀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수분이 날아가겠죠? 다시 이제 여기 냉각기에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유가 수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좀 날려보내면 그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당, 단백질 이런 성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커피가 훨씬 더 농도도 진해지고 단맛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도 이 애시디티를 받치려면 단맛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밝은 톤의 향미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콜롬비아를 굉장히 좀 짧은 레이시오로 뽑았기 때문에 산미 위주로만 향미가 응축되어 있는데 우유 자체의 단맛이 올라오니까 받쳐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반부의 향미들이 좀 어두운 계열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짧게 뽑으면 좀 더 이제 밝은 톤의 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맛만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좀 자극적일 거예요. 근데 우유를 농축해서 단맛의 이제 비중을 높이면 얘를 좀 받쳐줘서 좋은 밸런스를 이룰 수가 있다. 살짝만 드셔보시면 와, 이 우유 자체가 엄청 달달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밀크 베버리지 컵노트 중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이제 크리미한 텍스처라고 표현이 돼요. 엄청 달아요, 진짜. 이거 원래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매장에서 그냥 대회를 적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그랬다고 콜롬비아도 100kg 사놨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훈 씨한테 드리는 거는 이제 샷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2잔 분량을 같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심사위원도 한 잔 분량밖에 못 먹었는데 그쵸? 고객은 2잔 분량을 먹을 수 있다. 아까도 에스프레소도 이제 나눠서 받았는데 제공해드릴 때는 이제 투샷 같이 담아서 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먹어볼까요? 한번 연상해야 될 게 치즈케이크, 버터스카치 캔디, 이 딸기 크라운 산도,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이제 체리 주빌레 아이스크림, 이 4가지 한번 연상하면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일단 바디감도 엄청 좋을 거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녹은 아이스크림 같은 텍스처.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엄청 독특하다. 이거 갈아 넣으신 거 아니죠? 아마 시그니처에서는 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시그니처 커피는 아까 에스프레소랑 동일한 아까는 추출이 조금 느려가지고 약간 좀 풀었습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이제 이런 스텐 아이스볼에 미리 냉각을 시켜요. 왜냐면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너무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칠링을 시켜놓고 블렌더 볼에다가 오이를 사용했어요. 오이요? 네, 일반 설탕 시럽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이 껍질을 한 48시간 동안 인퓨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살짝 드려볼까요? 달 거예요. 와, 오이 시럽에 단맛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수박 같은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을 음료에서 활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한 30g 정도 넣고, 두 번째 재료가 우뭇가사리 혹시 아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푸딩 만들 때 이제 젤라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우뭇가사리를 물에 같이 끓인 다음에 다시 냉각시키면 푸딩처럼 굳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푸딩 젤리 형태로 이제 응고가 됩니다. 근데 얘를 블렌더로 이제 같이 음료에 갈아 녹였어요. 열대 과일을 먹을 때 매끈하고 그런 실키한 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질감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링을 마친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가 덩어리로 씹히면 안 되니까 얘를 블렌더로 한번 음료에 녹여줍니다. 와, 이런 근데 시그니처 메뉴는 어떻게 영감을 얻었어요? 대회에 약간 좀 미친 사람이잖아요. 의식적으로 평소에 내가 만약에 오이 혹은 이제 수박을 먹을 때 약간 껍질 부분을 먹으면 그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딸기 향이 이런 느낌들을 만나면 좀 더 프레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블렌딩을 해서 이제 녹여줬고요. 마지막 재료는 무입니다, 무. 무요? 네, 무를 착즙을 해서 무 원액을 바로 냉각시키면 스파이시한 느낌의 향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줄이려고 물이랑 약간 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 아이스볼 형태로 이제 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스볼을 하나 넣고 따라서 이제 먹을 때는 얘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무즙이 약간 좀 녹으면서 이 무즙의 향이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즙 그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단맛이랑 만나면서 프레시한 느낌들의 잘 익은 참외 같은 느낌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딸기 향은 아까 오이 시럽이랑 만나서 멜론이랑 파파야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거고요. 참외 같은 느낌도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먹으면은 위에 폼이 이 열대 과일의 질감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를 제공을 해드려요. 스트로를 꽂아서 밑에 이제 액상 부분들을 이제 먹어야 이 질감들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느낌들이 들 수도 있어요. 와, 하파야. 와, 재료들이 되게 독특한데 커피를 감싸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회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켜요. 그러면은 코스대로 이제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먹으면 무즙의 향이 좀 은은하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얼음까지 드시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진짜 은은한 느낌을 주네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저 대회에 있는 커피들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1등한 커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대회 영상으로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직접 먹어보고 싶은데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센서리 분들만 드시니까.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막 옛날에 세미나 신청하고 한 모금 겨우겨우 먹어보고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시그니처는 뭐 너무 못 먹어볼 경우가 너무 많고 누구나 다 이 기회에 심사위원분들이 그 훌륭하신 분들이 선발하신 1등 커피를 먹어볼 수 있다는 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을 많이 확보를 해놨거든요. 음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시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좀 해놨으니까 와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